도록 합시다. 세 번째 장이에요. 자, 키보드 이름 빠르게 해볼게요. 키보드에 보시면은 왼쪽 위에 ESC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타자. 자, 그거를 이제 정식 명칭은 이스케이프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스케이프가 한국어로 하면 취소예요, 취소. 진행 중인 작업을 취소하거나 주어진 상황에서 벗어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ESC 아래 보면은, ESC 바로 아래 보면은 TAB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있나요? 자, 그거를 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탭은 커서를 다음으로 이동시키는 키. 우리가 그 표 같은 거 보면은 칸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칸과 칸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를 가지고 띄어쓰기 할 때 조금씩 벌어지잖아요. 나는 큼직하게 띄고 싶다. 그래 또 이 탭키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탭키 아래쪽에 보면 캡슐락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캡슐락은 어떨 때 사용한대요, 선생님? 대문자를 입력하는 것을 활성화하거나 혹은 비활성화할 때 쓰는 키래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 키보드 자판에 오른쪽에 보면 숫자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거 옆에. 거기 위에 보면 불이 3개가 들어와요. 거기에 가운데 불이 캡슐락 불이에요. 찾으셨어요? 자, 그 불이 켜져 있으면 영문이 대문자로 입력이 되고요. 꺼져 있으면 영문이 소문자로 입력이 된다 보시면 돼요. 켜져 있으면 뭘로 입력된다고 영문이? 꺼져 있으면 소문자. 그래서 그 캡슐락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 만들 때 보면은 그냥 동그라미로 나와버리니까 내가 뭘 입력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을 켜놓고 만들어가지고 비번을 모르시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만드실 때는 꼭 불 켜졌는지 꺼졌는지 확인하고 만드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아래쪽에 SHIFT 이름 뭐라 한대요? Shift 뭐라 한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2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 Shift는 각 문자에 대한 대문자 또는 키보드에 특수 문자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키래요. 키보드에 2번째로 배당된 키를 입력할 때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키보드에 보면 숫자 1 위에 느낌표 있죠? 숫자 2 위에 골뱅이 있고 요게 이제 2번째로 배당된 키예요. 그거 입력할 때 Shift를 누른다. 이때 워낙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요 골뱅이 샵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왼쪽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자리 반대쪽에도 오른쪽에도 하나 더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바로 시프트 오른쪽에 여기 자리에 엔터 아래. 네. 그죠?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자, 시프트 왼쪽 아래에 CTR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자, 그거를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컨트롤이라고 해요. 자, 요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키. 자주 쓰고 많이 쓰고 하는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이랑 비슷한 키가 옆에 하나 더 있는데 ALT 써져 있는 거 있죠?
그게 Alt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Alt도 역시 혼자 쓰이지 않고 같이 쓰이는 조합키인데 설명을 안 했구나. 컨트롤이랑 Alt는 혼자 쓰지 않아요. 다른 키와 합쳐서 같이 쓰는 조합키입니다. 우리 단축키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이 컨트롤과 Alt와 합쳐져서 쓴다고 보시면 되고, 컨트롤은 일반적인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이기, 컨트롤 P 프린트,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S 저장, 컨트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Z 되돌리기, 이런 식으로 좀 일반적이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통용되는 단축키들, 그게 컨트롤과 합쳐져 쓰고요. Alt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에서만 사용되는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녹음 하고 있어요. 좀 자, 그리고 컨트롤이랑 Alt 사이에 보면 시작 단추라고 하는 시작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그 책, 제가 프린트에는 윈도우 키라고 써놨네요. 찾으셨나요? 요게 이제 요거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키보드에서 요거 누르시면 요게 눌려요. 한번 눌러보세요, 선생님. 그죠? 네. 요것도 역시 혼자 쓰일 때도, 이거는 혼자 쓰일 때도 있지만 같이 쓰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윈도우 키 누름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면 사용 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점을 찍으면 이모지가 나와요. 이모지가 뭐냐면 그 핸드폰에서, 맞아요, 핸드폰에 있는 이모티콘을 이모지라고 해요. 그게 뜹니다, 윈도우에도. 그거 킬 때 사용하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lt 오른쪽에 지금 보면, Alt 오른쪽에 보시면 한자라는 키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자, 한자 키는 한글을 영문으로, 아니, 한글을 한문으로 바꿀 때 사용합니다. 그냥 한문을 바로 입력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한글을 입력을 하고 그 한글의 발음에 맞춰서 한문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요즘에는 한문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를 입력할 때도 요 한자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 예제로 하트라던가 별이라던가 요런 것들, 요거는 뒤에 수업하면서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자 오른쪽에 보면은 키보드에 긴 거 있죠? 요거 스페이스 바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네.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스페이스 바라고 안 하고 띄어쓰기 누르세요, 띄어쓰기 할 때 쓰는 거다 보니까 띄어쓰기 누르세요라고 많이 해요. 자,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보면 한영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네. 내가 한글을 입력하고 있는데 영문으로 바꾸고 싶을 때, 영문을 입력하고 있는데 한글로 변환해서 쓰고 싶을 때 요거 한영키를 눌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누르시면 어디가 바뀌냐, 아까 첫 시간에 했던 여기 알림 영역이라고 했던 요 가 또는 A, 요거 한영키를 눌러서 변경하실 수 있어요. 자, 한영키 오른쪽에 보면 Alt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컨트롤 또 있고요. 그 위에 보면 Shift 또 있고. 찾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 Shift 위에 보면 ENTER 엔터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엔터키는 말 그대로 이제 다음 줄로 내려갈 때 사용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글자를 쓰다가 다음 줄로 내려가고 싶어. 그럼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더블 클릭이 내가 좀 힘들잖아? 그러면 요 엔터키를 이용해서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엔터키 위에 보면은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화살표 하나 있죠? 네. 그거를 백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백스페이스. 자, 백스페이스는 커서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글자를 지울 때 사용하게 됩니다. 커서를 기준으로 어디쪽? 앞쪽에 있는 글자. 자, 요거랑 비슷한 키가 하나 있는데 그 백스페이스 옆에 보면 DLETE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6개 뭉쳐져 있는 것 중에 4번째 거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그거 이름은 델리트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응. 자, 델리트는 커서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글자를 지울 때 사용하게 돼요. 커서를 기준으로 어디 쪽? 뒤쪽에 있는 글자. 자, 이 딜리트 키는 그거 말고도 선생님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이나 개체 같은 거 지울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백스페이스는 글자만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델리트는 그거 외에도 뭔가 지우고 싶을 때 사용해요. 델리트가 한국어로 삭제거든요.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자, 델리트 위에 보면 인서트라는 키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인서트는 삽입과 수정 상태로 변경할 때 쓰는데 우리가 글자를 쓰다 보면 선생님 수정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커서를 중간에다 갖다 놓고 수정을 하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글자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수정 상태. 이 인서트 키가 눌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누르면 다시 뒤로 밀려나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 한글 할 때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인서트 키 옆에 보면 홈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엔드 있고요. 홈 키는 페이지를 맨 위로 올라가고 싶을 때 쓰고요. 엔드 키는 페이지 맨 아래로 내려가고 싶을 때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페이지 업 있고 그 아래 보면 페이지 다운 있는데 페이지 업은 한 페이지씩 위로 올라갈 때 쓰게 되고요. 페이지 다운은 한 페이지씩 아래로 내려갈 때 사용하게 됩니다. 마우스 휠 귀찮으실 때 그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업 오른쪽에 보면 넘락이라는 키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 넘락은 누르시면은 첫 번째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실 건데요.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자리가 숫자 자판으로,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방향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넘락이나 이런 게 그 딜레트 방향키 이런 게 여기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 딜레트 바로 아래 보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걔가 방향키이기 때문에 있어서 불을 켜놓고 많이들 사용하시죠. 자, 여기까지. 키보드는 이제 하면서 이름이 익숙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거 있죠. 그거는 제가 수업을 할 때 뭐 엄청 먹었나 보네 나. 자주 얘기하는 키보드 키캡 이름들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그 지금 알려드린 거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시간 파일이랑 폴더 관리하는 거 배우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하시던 거 있으면 다 끄시고 바탕화면 나오게 해주세요. 하셨나요? 원래는 좀 문서나 이런 거 만들어 보고 하시는 게 좋긴 한데 간단하게 파일이랑 폴더 다루는 거 배우고 그리고 뒤에 USB 갖고 오시면 그때 한번 할게요. 저희 이제 앞으로 작업하는 작업물들은 모두 USB에 저장할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바탕화면에다 깔아버리면 이제 정리도 안 되고 없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해서 작업은 다 USB에다가 할 거거든요.
자, 그 USB를 다이소에 가시면 요만한 거 16기가짜리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매해서 가져오시든가 아니면 집에 궁 굴러 다니는 거 있으시면 그걸로 갖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기존에 쓰시던 거 있으면 기존에 쓰시던 거 들고 오시면 돼요. 크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탁기만 안 돌아가신 거면 돼요. 간혹가다 세탁기 돌아간 경우가 가지고 안 열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쨌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바탕화면에서 파일과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문서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다 통틀어서 파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든 문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메모장을 열어서 문서를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 비어있는 데서 파란색이라 안 보이신가 보다. 잘 보여요? 자, 비어있는 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클릭 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클릭 할게요. 됐나요? 자, 우클릭을 하면 단축 매뉴얼 창 하나 뜨죠? 요걸 단축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에 보면 세로 만들기라고 있어요. 있나요? 예. 자, 이 세로 만들기에 올려놓으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창이 하나 더 펼쳐집니다. 예. 자, 거기에 보면 텍스트 문서라고 써져 있는 거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요 텍스트 문서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 아니에요. 어디 더블 클릭 소리가 나네요. 더블 클릭 하지 마세요. 자, 텍스트 클릭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종이 그림이 하나 나오고 파란색으로 블럭에 잡힙니다. 새 텍스트 문서라고, 그죠? 네. 자, 이름은 별도로 바꾸진 않을 거라 여기 비어있는 데다 클릭해서 마무리할게요. 했나요? 네. 자, 그러면 파랗게 블럭 점빙에 풀리고 뒤에 투명하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 하나만 더 만들게요. 다시 여기 비어있는 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세로 만들기. 자, 그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텍스트 문서 나옵니다. 자, 그 텍스트 문서를 클릭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러면 새 텍스트 문서라고 해서 또 나오죠? 네.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가로치고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아까는 그냥 새 텍스트 문서였잖아요. 네. 컴퓨터는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으로 파일 만들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자, 그래서 뒤에 자동으로 2가 붙는 거예요. 자, 여기 비어있는 데다 클릭해서 마무리 일단 하고. 안 되는데. 새로 만든데다 마우스 올려놓고 옆으로 텍스트 문서 나오면 텍스트 문서 클릭. 됐나요? 자, 그러면 새 텍스트 문서라고 파일 이름을 가진 파일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얘를 바탕화면에 그냥 놓으면 지저분하니까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다가 넣어 볼 거예요. 폴더는 이제 책꽂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런 문서, 그러니까 파일이라고 불리는 아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꽂이 안에 책을 꽂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비어있는 데서 다시 마우스 우클릭 할게요. 비어있는 데서 다시 마우스 우클릭 할게요. 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 세 번째 새로 만들기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폴더라고 있으시죠? 앞쪽. 맨 위에 폴더라고 있으시죠? 네. 그 폴더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새 폴더라고 파랗게 나오죠? 자, 파랗게 블럭 잡혀 있는 상태에서 글자를 쓰면 지워지면서 써져요. 우리 감자라고 써볼까요? 감자, 고구마, 당근. 됐나요? 파일은 감자로 하셨나요? 그건 상관없어요. 감자 쓰세요. 괜찮아요. 안 지워지면 상관없어요. 감자 폴더 만드셨어요? 네. 거기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 자동 정리해놓은 걸로 체크해놔서 그래요. 그쪽에 있는 거. 자, 근데 나는 요거를 감자가 아니고 고구마로 이름을 했었어야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볼 거예요. 감자 폴더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우클릭 했나요? 감자라는 폴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아래서 두 번째에 보면 이름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있나요? 네. 이름 바꾸기를 클릭. 그러면 감자라는 글자가 다시 블럭에 잡혀요. 그리고 고구마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데다 클릭해서 마무리. 비어있는 데다 클릭해서 마무리. 다시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우클릭, 여기다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이름 바꾸기 클릭. 클릭하지 말고 바로 고구마 써요. 그러면 지워지면서 써서요. 마우스가 이게 클릭이 잘 안 되는데? 뻑뻑해. 무한 클릭. 클릭 좀 뻑뻑. 클릭 많이 쓰죠? 많이 안 써.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고구마로 이름을 바꾸셨다면 아까 예고했다시피 요거를 우리 고구마 폴더 안으로 넣어 볼 거거든요. 여기 그림에다 대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고구마로 이동이라고 뜹니다. 그때 마우스 떼면 돼요. 그림에다 대고 네, 고구마 그림에다가 드래그. 그럼 고구마로 이동이라고 떠요. 그때 마우스를 떼면 없어질 거예요. 그럼 다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고구마 폴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진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고구마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면 파일 폴더가 열리죠? 또? 그러면은 고구마 안에 다 들었죠? 드래그 뭐예요, 선생님? 그렇지. 고구마로 이동 뜨죠? 그때 마우스 때려. 다시. 하나 더. 네, 그렇죠. 이동 뜨죠? 그때 마우스 때려. 그럼 더블 클릭. X 눌러서 끄고 요거를 고구마로 끌어다 넣으세요. 고구마로 이동 뜨죠? 그때 마우스 떼요. 드래그. 이동 뜨죠? 그때 마우스 떼세요. 더블 이러면 없어졌죠? 그럼 다 들어간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럼 안에 들어있죠?
요걸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선생님 마우스 더블 클릭 다시 할게요. 다시 해보자. 마음에 안 들어. 마우스 더블 클릭을 마우스 붙이세요. 손가락 붙이세요. 마우스에 올려놓으세요. 가볍게. 그리고 살살 왼쪽 버튼을 빠르게 두고 조금 힘 빼고 마우스 더 붙이죠. 다시 한번 마우스 조금만 더 가볍게. 그렇죠. 그 마우스 선생님 이렇게 완전히 다 떼놓고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더블 클릭이라고 못 알아듣고 드래그로 알아듣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마우스가 안 움직이게 몸통을 꽉 잡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래 새 텍스트 문서 두 가지 다 들어가져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 보이는 화면이 지금 글씨로만 보여요. 자, 이러는 경우는 보기 방식이 자세히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파일의 이름만 보입니다. 근데 내가 사진일 경우 또는 이렇게 그림으로 조금 크게 보고 싶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폴더 안에서도 보는 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위에 요거를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요걸 뭐라 한다고요? 리본 메뉴. 이 리본 메뉴에 보면 보기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보기를 클릭. 그리고 거기에 큰 아이콘이라고 있죠? 네. 그거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그림 형태로 바뀌어서 보이게 됩니다. 그런가요? 이렇게 변경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위에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이번에는 닫아줄게요. 했나요? 자, 그러면 열심히 맞는 걸 이제 지워보도록 합시다. 지울 때는 지우고자 하는 폴더나 파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줄게요. 눌렀습니다. 그럼 창 하나 뜨죠? 네. 거기 아래에서 세 번째에 보면 삭제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그 삭제 클릭 얘 눌러주시면 없어지는데 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지금 뜨는 거는 안 나와도 괜찮아. 왜 그러냐면 뜨는 거를 내가 설정할 수 있거든. 뜨게 물어보는 거랑 안 물어보게나 이걸 설정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휴지통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에다 우클릭, 삭제 왼쪽으로 클릭. 자, 그러면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휴지통에 들어갔다는 거는 아직 안 비웠다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지우려면 휴지통을 비워줘야 됩니다. 휴지통 그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휴지통 그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했어요? 네.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휴지통 비우기라고 있죠? 그거 클릭하시고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시면 완전히 지워집니다. 됐나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짧게